안녕하세요. 대방고시 식품안전기사팀 김도희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저와 같이 해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식품기사가 식품안전기사로 개편이 되면서 해썹의 출제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그러면 수험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떤 내용을 얼마나 또 어떻게 봐야 좋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또 불안한 마음이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해썹이라는 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으로 명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어떤 내용을 봐야 되지?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돼 있지? 이러면서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부터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어떻게라도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이 특강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해썹 인증업소의 사장님이 된다는 마음, 해썹 인증 공장의 공장장님, 대표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딱 집중해가지고 흥미있게 한번 들으시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해썹 관련된 법은 이렇게 찾아보는구나, 해썹은 이 고시를 보면 되는구나, 해썹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큰 가닥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한 번만 들었을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낯선 용어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따가 법 부분 들어갈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령 체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법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는 식품위생법 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나오지? 이러면서 법을 읽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수업하면서 자, 이거 볼게요, 자, 여기 안에 있는 박스를 봅시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보면서 자세한 가닥들 잡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 특강 시작합니다. 자, 우선 해썹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해썹이라는 거는 비전공자분들도 요즘은 많이 알고 계세요. 진짜 저희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한테, 대학교 동기들 말고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한테 너 해썹 뭔지 알아? 하면은 정확하게는 말을 못하더라도 야, 그거 안전한 거, 그거 좋은 거, 막연하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해썹은 좋고 믿을만하다, 해썹은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일반 비전공자분들에게도 해썹은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식품 사고를 겪어오면서 보다 더 안전한 식품, 보다 더 위생적으로 관리된 식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해썹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해썹 업소가 많아지고 동시에 이제 해썹 비중이 커지는 게 아닐까 하고 예측해 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면서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해썹이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일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해썹 하고 동그라미 두 개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썹은 사실은 두 덩어리로 쪼개지는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덩어리로 쪼개지는데 각각의 덩어리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볼게요. HA, 하자드 어널라이시스의 약자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위해 요소 분석,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HA, 하자드 어널라이시스, 이거는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해서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해서 그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위해 요인이 있는지 미리 사전에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정 전반적으로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미리 사전에 다 파악을 합니다. A부터 G까지, 입구부터 출하까지 쫙
그렇게 위해를 분석했어요. 그러면은 좋아, 나는 내 공장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위해 분석을 마쳤어. 나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 여기서 어떤 위험이 일어날지 나는 알고 있어.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를 판별해내는 게 CCP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P 안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CCP는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의 약자고요. 중요 관리점이라고 해서 위해 요소를 예방, 제어 또는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분석해 놓은 위해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선별해서 특별히 한 번 더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항목.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썹의 의미를 한번 얼추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있는 박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해썹은 식품의 원료 및 제조 공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 요소의 잔존, 오염될 수 있는 원인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이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입니다. 어떤 위해를 미리 사전에 필수적으로 관리하면서 결국은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 예방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한 포인트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식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절차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썹의 개요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하고 하자드 어널라이시스 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해서 해썹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썹의 개요 양괄호 1번, 2번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하는 고시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식품 해썹과 선행요건에 대한 정의를 가져왔는데, 이 1번의 내용을 보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하나 해줄게요. 우리가 해썹이 처음 시작될 때는 식품에 대한 해썹이 있었고, 또 별도로 축산물에 대한 해썹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축산물이 조금 더 먼저 완료가 되었고요. 해썹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데, 실제로 이때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이었던 것이 지금 합쳐져서 이 하나의 고시로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식품에 관련된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축산물에 관련된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주로 식품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거를 왜 설명해 주냐 하면은 중간중간 축산물이 얼핏 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축산물까지 봐야 돼? 우리는 식품인데 왜 축산물을 하지? 할 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려고 옛날에는 이렇게 있던 게 지금 합쳐지면서 식품과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되었다라는 거 한번 짚어주고 정의 같이 읽어봅니다. 정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해썹에 고시되어 있는 고시 안에 있는 해썹의 정의는 엄청 길잖아요, 여러분. 길다 보니까 외우기 힘들 것 같아요. 외우기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뭐 정의에 대한 내용을 풀로 쓰세요가 아니라 중간중간 구멍이 뚫릴 수 있고 또 정의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어떤 법들에 관련이 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으로서 아까 얘기한 거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과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으로서 식품 그런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포함이 돼 있어요. 식품 그리고 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 가공, 조리, 선별, 처리, 포장, 소분, 보관, 유통, 판매 엄청 많죠. 자, 원료 관리, 제조, 가공, 조리, 선별, 처리, 포장, 소분, 보관, 유통, 판매 모든 과정에서 어떤 과정?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엄청 길고 어렵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은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위험한 것들이 섞이거나 들어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절차들을 이야기한다. 기준들을 이야기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뒷장으로 가서 선행요건 한번 봅니다. 선행요건은 말 그대로 해썹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고시된 정의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해썹을 적용하기 위한 뭐다? 위생관리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 짚어두고 밑에 표를 같이 봅니다. 이렇게 해썹이 엄청 지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해썹이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갈 거예요. 자, 1960년대에 나사 나옵니다.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로 가서 우주에 나가서 무중력 상태고 막 둥둥 떠다니는데 거기에 식중독 걸렸어요. 거기서 막 토하고 거기서 뭐 열나고 처치도 못 받고 약도 없고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가 먹을 식품을 완전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서 이제 필스버리 사랑 같이 시작이 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먹을 식품의 개발에 적용이 됐고요. 73년도에는 FDA에 의해서 통조림의 GMP에 도입이 되고 이제 미국 과학 아카데미에서 NAS에서 식품 생산자의 자주적인 위생 및 품질 관리 방법으로 도입을 85년도에 했고 89년도에는 NAC MCF에서 해썹의 7가지 원칙을 표준화시킵니다. 그 이후 이제 코덱스에서 93년도에 해썹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시한 다음 전 세계적으로 해썹을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 여러분들 한번 도입하세요 하고 권장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우리나라에 몇 년도에 들어오느냐? 1995년도에 들어옵니다. 1995년도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로 들어오고 1996년도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라는 고시가 제정되며 이거 처음 들어올 때는 지금 이 고시 명처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해서 진짜 이 해썹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해놓은 그대로 들어왔던 게 2014년도에 식품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에서 지금 쓰이는 말인 해썹으로
지금 쓰이는 말로 개명이 되면서 지금까지 해썹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3번 한번 같이 볼게요. 3번 해썹의 구조하고 나와 있는데 요렇게 이제 해썹의 구조 하면서 여러분들 이것도 이 동그라미 못지않게 많이 본 피라미드일 것 같아요. GMP, SSOP, 여기가 해썹.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95년도에 우리나라에 해썹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썹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위생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우와, 위생이라는 게 있대, 해썹이라는 게 있는데 엄청 좋대, 우리도 이제 음식을 깨끗하게 먹어보자 하고 가져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위생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근데 와, 외국에서 해썹이 그렇게 좋다네? 그럼 우리 이거 기존에 쓰던 거 다 갖다 버리고 전면 해썹으로 바꿔버리자 하고 해썹만 이렇게 가지고 왔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생관리 프로그램인 GMP나 SSOP 같은 내용들을 해썹을 작용시키기에 앞서 선행요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생관리 체계를 버린 게 아니라 이게 보장이 되어야, 얘네가 받쳐줘야 해썹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하는 의미로 피라미드 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 같이 글씨로 내용 같이 읽어볼게요. 우선 해썹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기존의 우량 제조 기준 GMP와 SSOP의 기본적 여건 위에서만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얘네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만 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더라. 아, 그럼 대체 얘네가 뭐길래? 하면서 밑에를 한번 같이 봅니다. GMP부터 볼게요. GMP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해야만 생산된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이 보증된다는 전제 하에 시설 설비, 기구, 개인위생 및 공정관리의 기준을 설정한 것. 그러니까 GMP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온갖 기준을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공장 저쪽 끝에 구멍이 나가지고 쥐가 왔다 갔다 거리고 이쪽에선 바퀴벌레가 날아다니고, 여기서 생산된 식품이 과연 깨끗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으로 설비나 기구, 또 시설 같은 부분에서 깨끗함이 보장돼야 돼요. 뭐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물이 막 고이는데 우리는 해썹 인증을 받을 거야. 우리 가게, 우리 공장은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여러 가지 체계를 세웠어. 근데 여기서 막 물 새고 있어. 저기 막 거미줄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설비 같은 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SSOP를 한번 볼게요. SSOP는 식품 취급 중 외부로부터 위해 요소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시설이나 우리 공장을 깨끗하고 이제 안전하게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종업원이 여기서 막 전처리해요. 막 감자를 깎아요. 막 감자 깎다가 거기 뭐 일손이 부족해? 알았어, 내가 가서 고기 같이 볶을게. 고기도 볶았다가 고기 볶다가 거기 양념 비빌 사람 부족해? 알았어, 내가 가서 양념 비빌게. 지금 이 종업원 스스로 뭐 하고 있어요? 전처리실 갔다가 고기도 볶았다가 양념 배합도 했다가 이 사람이 지금 교차오염을 막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위생이 이어지려면 지저분한 것, 상대적으로 지저분한 부분에서 깨끗한 부분으로 이동하면 안 된다와 같은 동선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침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행동 지침 같은 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업장 관리, 종업원 관리, 용수 관리 등의 운영 절차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OP는 위생 표준 운영 절차. 위생표준 운영 절차고요. 우리 GMP 같은 경우는 오수 제조 기준.
이라고 할 수 있죠. GMP, SSOP, 해썹 이렇게 이제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특성들을 살려가지고 얘네를 어떻게 비유하느냐, 어떻게 비유하는지 봤을 때 이 GMP를 컴퓨터 같은 걸로 따졌을 때 하드웨어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요소. 그러니까 진짜 뭐 본체, 컴퓨터 본체 아니면 마우스 이런 게 하드웨어잖아요. 이거를 하드웨어적인 요소라 그러고 이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실제적인 설비 기구와 같은 GMP와 그 속에서 위생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위생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 지침들, 그리고 이것들이 받쳐져야 해썹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더라 하는 이 모양, 이 피라미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위생관리 방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기존의 위생관리 방식과 해썹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어째서 해썹이 이렇게 좋다고 하느냐? 해썹이 기존의 위생관리 방식과 어떻게 다르길래? 자,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의 위생관리. 최종 제품의 안전성을 검토한다고 봅시다. 기존의 위생관리는 최종 제품이 안전한지 어떻게 파악을 해왔냐면 출하 단계에서 최종 제품에 대한 무작위 표본 검사를 실시합니다. 출하 여러 가지 공정들을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인 출하 단계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무작위 표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극단적인 예시로 이만큼 만들어졌을 때 극단적인 예시로 100개를 출하한다고 했을 때 100개의 상품을 출하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불량이라든지 오염이 있는 게 뭐 한두 개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한두 개가 이 최종 표본으로 잡히지 않으면 나머지 98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한두 개가 무작위 표본에 잡히지 않으면 얘는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가서 이제 식품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걸 회수하고 뭐 보상 절차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원인 규명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회수를 했을 때 그럼 얘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된 거지? 이거 먹고 살모넬라균이 나왔대. 그러면 가열이 부족했나? 가열 공정을 한번 점검해야 되나? 하면서 역으로 이 위해 요소가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추적하다 보니까 원인 규명에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반면에 해썹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썹은 이제 모든 공정이나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분석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 그리고 제어하여 사전에 허용 한계 수준 이하로 사전에 허용 한계 수준 이하로 감소시킵니다. 안전성 확보. 해썹은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을 해서 허용 한계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이 허용 한계 수준이라든지 좀 이런 해썹 용어적인 부분이 이렇게 중간중간 녹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허용 한계 수준이 정확히 무슨 말이지? 싶지만 이거는 나중에 뒤에 이제 7원칙 부분 가면은 엄청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요. 그 부분을 듣고 나서 다시 오면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단 한번 큰 가닥 잡으면서 한번 듣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다라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위생관리와 달리 해썹은 사전에 조치를 취해요. 이미 모든 공장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지 판단을 했고 걔네들을 예방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절차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위생관리 같은 경우는 사후 위생관리 방식, 그리고 해썹 같은 경우는 사전 예방적 위생관리 방식. 왜 계속 사전을 강조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나요? 위생관리 방식. 사전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썹이 엄청 좋대. 해썹이 너무너무 좋고 해썹은 정말 신뢰도가 많고 높고 해썹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엄청 안전하고 잘 제어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집도 해썹을 해보자. 자, 우리 집 해썹 해주세요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썹을 하기 위한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한 번 이게 이제 법 부분 가서 조사평가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한 번 해썹 인증을 받았다고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해썹 인증을 한 번 받았어도 이제 매년 검사를 나옵니다. 너네 인증 받을 때만 잘한 거 아니지? 계속 잘하고 있지? 하면서 검사를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썹을 인증받고 관리 유지하는 데는 엄청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썹을 한 사장님들, 한 대표님들은 우리 집 해썹집이라는 걸 엄청 티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 해썹인데? 우리 집 해썹이야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거 해썹 식품이다. 해썹 마크다 하는 거 볼 수 있죠. 해썹 마크를 통해 우리는 해썹 제품임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비전공자 분들도 같은 식품이 있으면 이왕이면 해썹이 붙은 걸 선택할 정도로 해썹 심벌의 효과는 커다랗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해썹 심벌 어떻게 생겼는지 다음 장에 자세하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식품 기사 때도 그랬지만 간혹 가다가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간혹 가다가 심벌을 그리세요, 로고를 그리세요, 마크를 그리세요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게 엄청 크게 실어놨어요. 엄청 크게 실어놨고 또 이제 여기서 깜짝 퀴즈. 식품에 이제 과자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해썹 마크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해썹 마크가 빨간색인 것도 있고 파란색인 것도 있고 노란색인 것도 있고 검정색인 것도 있고 색깔이 다양합니다. 이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정답은 의미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라면에서 빨간색 해썹 본 것 같은데 라면은 빨간색 마크인가? 과자에서 검정색 마크 본 것 같은데 과자는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자, 이 그림 위에 있는 글씨 한번 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 장소에 맞게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품은 굉장히 이제 가공식품 시판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시판 제품은 포장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이 민트색만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해썹 사장님 입장에서 이 제품이 해썹인 걸 엄청 티내고 싶은데 아니 글쎄 우리 식품 포장지가 민트색이네? 해썹을 찍어봤자 표가 하나도 안 나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포장지 색깔과 다르게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색깔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해썹 심벌이 색깔이 다른 건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잘 보이게 하는 거다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크기와 색깔은 조정을 할 수 있으나 뒷부분 디자인은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크기랑 색깔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겨야 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썹 적용 작업장과 업소는 이렇게 안전관리 인증이라고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힌 밑에 약간 웃는 모양 같지 않나요? 전 이거 볼 때마다 해썹 하고 스마일 이런 느낌이에요. 해썹이 약간 해썹이 웃고 있는 느낌? 해썹 스마일하고 동그라미하고 식약처만 써주면은 이제 글씨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왠지 낯선 로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스마트 해썹 업체라고 해서 뭔가 이 와이파이 같은 것도 있고 스마트해 보이고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기고 스마트 해썹하고 적혀있는 이 로고는 쓸 수 있는 사람들, 해썹 물론 해썹 그 옆에 왼쪽에 있는 이 해썹 스마일 로고도 해썹 업소에서만 쓸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스마트 로고를 쓸 수 있는 업소가 조건이 여러 개 붙어요. 그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이런 로고가 있구나, 스마트 해썹 로고는 이렇게 있구나 하고 한번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썹의 개요에 대한 부분들 마무리됐고요. 뒷장 보시면 챕터 2 해썹 관련 법령 부분이 나옵니다. 해썹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으로 명시된 부분이 많아요. 또 지켜야 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을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또 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식품이랑 관련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정이 엄청 많이 돼요. 엄청 자주 되고 엄청 빨리 되고 그래서 저도 법을 찾아볼 때마다 이거 이번에 개정 안 돼야 되는데 이거 이번에 또 개정됐나 하면서 약간 조마조마하면서 법제처를 찾아볼 정도로 식품위생법은 개정도 많이 되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식품안전기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식품위생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법을 찾아보는 연습을 한 번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법 파트가 아니라서 엄청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 말이 다음 달 너무 가깝고 뭐 한두 달 있다가 보는 분들에게는 제가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제처에 가면 그리고 처음 딱 가면은 엄청 복잡하고 글씨도 엄청 조그맣고 법령 용어 너무 낯설고 찾아보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대신에 한 번 그렇게 찾아보면은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법제처 사이트 저는 아예 즐겨찾기를 해놨거든요. 즐겨찾기 딱 들어가면 식품위생법하고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 나와서 여기에 여기 무슨 조 하고 막 나오고 제 몇 조 하고 1, 2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1, 가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요것부터 해가지고 엄청 힘들게 찾아봅니다. 간단한 수준으로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제 법이 바뀌거나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법제처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는 제 땡땡조 하는 조라는 말이 있고요. 땡땡항, 땡땡호, 땡땡목 그래서 조항후 목이 있어요. 제 몇 조 이거는 많이 안 헷갈립니다. 머리 앞에 딱 붙어 있으니까. 지금 옆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제48조 하고 나와 있죠. 얘는 헷갈리지 않는데 항은 원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밑에 동그라미 1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이게 1항인 거예요. 그리고 호는 1땡으로 표시되고요. 목은
가나 다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설명해 주냐?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법을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호에 따라 진행한다 와 같이 그 호항, 호목이라는 용어가 남발이 됩니다. 그때 지금 어디로 이동했지를 같이 쫓아오기 위해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품위생법 중에서 우리가 해석과 관련된 법령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법령을 읽어야 되지? 사실 식품위생법이 엄청 큰 법이거든요. 엄청 큰 법인데 그 중에 어떤 조들이 해석과 관련이 있나요, 선생님? 한다면 이거는 참고사항이고 이 뒤에도 나와 있어요. 몇 조인지 이렇게 네모 1번 옆에, 네모 숫자 옆에 다 몇 조인지 써 있으니까 궁금한 조항만 찾아봐도 되고, 그래서 한눈에 얘네들이 어떤 조항들이 있는데 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 48조 그리고 제 48조의 2, 제 48조의 3 여기까지가 해석과 관련된 식품위생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정한 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시행령이고, 이 시행령에 대한 사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갈수록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많고 자세한 내용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제 33조와 제 34조가 해석과 관련이 있는 조항들입니다. 시행규칙은 좀 많아요. 자세한 내용이니까 엄청 이건 누가 하고 이건 언제 하고 이건 얼마나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엄청 자세한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식품위생법에서 해석하세요 했을 때 시행령은 제조가공업소랑 이런데에서 할 수 있어요 하면은, 시행규칙에서는 이 업소가 인증받으려면 이런 서류를 언제까지 누구한테 내세요 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항가 좀 많은데 제 62조부터 제 68조의 2까지가 시행규칙에서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단연 중요한 거, 우리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고시 있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안전관리 인증기준. 선생님 지금 색깔을 다르게 썼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주황색으로 쓴 법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제처에서 개정이 있는 경우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이 있을 때 법제처에서 확인을 하고, 또 그러면은 이 고시는 어디서 확인을 하나요? 한다면 이 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처를 찾아볼 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색깔 다르게 해서 우리 지금 이런 내용 볼 거야 하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48조 내용이 엄청 길거든요. 지금 뒤 쭉 가도 48조가 계속 나와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해석 관련 법령, 지금 법령에 대한 사전 설명들 다 해놨으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조항 오목 헷갈리지 않게 잘 한번 옆에 써놓고 10분 쉬었다가 해석 관련 법령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